뉴스에는 안 나오는 청와대 사람들의 이야기. 어쩌다 청와대. 안녕하십니까, 우인혜입니다. 네, 명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 짝꿍 오창석 씨가 어디 가시고 명민준 씨가 오신 거죠? 휴가를 가셔가지고 오늘 제가 대타로 왔잖아요. 영광스럽게 네.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녹화 날짜를 맞춰야지 무슨 이 시국에 휴가냐. 많은 분들이 지금 성토하세요. 오창석 정신 못 차렸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네. 사실 이 청와대 저희가 모시는 분들의 스케줄 맞추는 게 거의 BTS 절이 달아요. 하루에도 막 10번씩 바뀌어. 바쁘시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가 경제예요. 경제. 우리 또 민준 씨가 네. 3프로TV 주린이 구조대 데일리 MC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경제 전문가야.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우리 민준 씨랑 딱이라서 또 저희가 민준 씨를 모셨는데요. 네. 어쩌다 청와대 손님은 대통령의 경제 책사 두 분입니다. 엄청 높은 분들이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와. 어쩌다 청와대에서만 뵐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약간 학교로 치면 일진 같은 역할을 아, 그래요? 일진 참교육시키는 집에서 살림살이하는 엄마의 역할. 그리고 자기가 더 세다는 뜻이고 나중에 카메라 끄시고 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대수보라고 있잖아요. 정말 또 일요일에 정말 저 감동했고요. 콩 5알을 모아서 밥을 짓는다는 심정으로 저희가 항상 콩을 줍고 있습니다. 4년을 8년처럼 쓰자. 우선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진짜 스케줄이 계속 바뀌던데 두 분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저는 한 5시 반에 일어나서요. 새벽.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네. 그냥 회사에 청와대에 오면 한 7시쯤 옵니다. 8시부터 회의를 하고 쭉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회의가 있을 때도 많고 네. 검토할 일도 많고 공무원도 만나고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주로 이제 회의하는 일정이 하루 종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시는 넘으면 대통령께서 또 주재하시는 그 티타임이라는 걸 또 갖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또 질문도 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이렇게. 대통령과의 티타임은 그냥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차는 사실 거의 마시지 못하고요. 차는 마시지 못하고. 마시질 못하고. 네, 차는 잘 못 차는 마시고 옆에 두고 두고 일 그냥 얘기. 말씀하는 네.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바짝 네, 긴장하는 네, 계속 이렇게 가장 적고. 긴장도가 높아지는 시간이 티타임입니다. 대통령과의 티타임. 두 분은 학교에 계셨었잖아요. 예, 그러면 예. 학교에 계셨을 때랑 지금 청와대에서 업무 강도를 좀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교수님 일상보다 한 100배 정도가 더 강도가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직보다 월급이 10배가 많은 건 또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명감으로 사명감으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수보라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이제 두 분이 여기 참석하실 테니까 보니까 이제 대통령님이 순방 중에도 화상 회의로 요 대수보 회의를 또 네. 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다들 고생 많습니다. 자,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데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 순방 중이긴 하지만 화상으로 이렇게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이탈리아에 가셔서 또 일요일에 낮에 그 대수보를 하시겠다 그래서 와 정말 쉬시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시차도 안 맞잖아요. 시차도 안 맞는데 그래서 정말 저 감동했고요. 이 감동이 사실은 이제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네. 우리 대통령님의 이 열정에. 정말 열정에 정말 감동을 감동하셨고. 했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하루도 청와대는 쉴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네. 우리가 쉬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멈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든 뭐 아마 우주에 가서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부터도 정말 생소해요. 경제성장수석, 재정기획보좌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대통령님의 생각을 이제 기획, 이거 정책으로 기획, 또 이걸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정책으로 구현해내고 그걸 또 점검하고 원래는 그래서- 이제 경제수석이었는데 수석인데. 성장을 네. 붙여서. 그래서 성장률이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그걸 알고 걱정을 좀 진짜 하고 우리 대통령은 솔직히 좀 독해. 진짜 성장을 붙여버렸잖아. 성장 안 그러니까요. 시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네. 1분기에 성장률이 잘 나와서 조금 이제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안도하시구나. OECD 중에서 2등 했나요? 아마 1등일 겁니다. 1등입니까? 예. 오. 예, 요번에 이제 잠정치가 좀 업데이트 됐는데 1분기가 전년 동기비 3.8 실질 성장률이 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엄청 높은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기획보좌관은 어떤 네. 역할이시죠? 재정기획보좌관실은 또 이번에 새로 생긴 일종의 스타트업 수석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디에다가 돈을 어디에다 쓰고 어느 만큼 쓰고 어디에 잘 쓸지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기재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중에 예산 쪽이 이제 기획 예산처가 됐는데 네. 이 기획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학교로 치면 일진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요? 일진. 무슨 예산 말이야? 갑자기 일진이 나왔어.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세다, 강하다. 그 일진을 네.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참교육시키는 선생님의 역할을 우리 재정기획보좌관이 하는 예산은 1억이야. 그러면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7천만 원에 맞춰오셔 뭐 이런 건가? 뭐 비슷합니다. 그런 것도 네. 하고 이제 대통령님의 뜻을 잘 들어라 이렇게 좀 참교육하는. 네, 이쪽은 네.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밖에 나가서 막 사업을 해서 막 돈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큰 돈을 벌어오기도 하고 네. 집에서 살림살이하는 엄마의 역할이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잔소리 좀 많죠. 그리고 자기가 더 세다는 뜻이 아, 그렇지 않게 엄마가 더 세죠. 그렇지. 집안에 정신이 없으니까. 엄마예요. 격하게 충돌하신 적도 있어요? 최근 아이, 뭐 이재명 거의 정부에서 없어요? 거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냥 그거는 수석님 책임지신 것 같은데. 아, 나중에 카메라 끄시고 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뭐 네. 항상 이 건강한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예, 추구하는 것이지 네.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렇게 싸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사이좋게 그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대한민국의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뉴스에서 솔직히 조금 저한테는 감당하기 힘든 돈의 액수가 나와요. 700조 원대, 700조. 슈퍼 예산 26조, 뭐 추경 막 이런 금액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두 분의 역할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내란하고 거의 경제가 그냥 빈사 상태였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처음부터 이제 생명수를 불어넣는 작업이 추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규모를 정할 때 네. 작년에는 진짜 빈 상태 빠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에 또 세금도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 우리 경제를 조금은 이제 일반실로 보내는 정도로 회복시킨 정도가 이제 한 30조 정도가 됐던 거고요. 1년 전에 특히 심하게 보였던 뉴스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진짜 많았고 맞습니다. 실업자료 그런 되게 경제 지표가 안 좋았던 기억은 납니다.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6년도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원래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한 0.5% 정도의 성장률이었는데 네. 추경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1%로 크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 반도체. 반도체. 근데 반도체가 그냥 터진 건 아니고 우리 정부가 사실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터진 거였고 올해는 세금이 너무 잘 들어오는 해. 반도체 특수가 있어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충분히 들어오는 세금으로 빚을 내지 않고 또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해서 네. 올해는 이제 고유가에 대한 대책이랄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주는 그런 식으로 또 추경을 했죠. 그래서 뭐 빚 내지 않고 사실 추경한 그 1년 만에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빚을 있습니다. 안 냈을 뿐만 아니라 갚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예, 네, 올해는 네.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질 겁니다. 오, 예. 확실해요? 예, 그럼 그 수석님이시죠?
해본 걸 갖다 설명하는 게 확실해요.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윤혜 씨가 되게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한 건데 네. 일반 국민들은 특히나 이제 뉴스에 관심이 없고 딥하게 알아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 이거 빚내 가지고 맞아. 뭘 해서 국가 막 부채. 조금 뭐 좋아진 거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빚내서 한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맞아. 뭐 피해 지원금 뭐 이런 거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 다 빚내서 쓰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추경도 이게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데 빚은 그거보다 덜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쇼츠 각이죠. 네, 왜냐면 네. 어떤 특정 당이나 누군가가 뭐 정권을 잡거나 이러면 채무가 미친 듯이 늘어난다 이러면 가짜 뉴스나 루머 그리고 인식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래 세대들이 다 떠안는다 그 뉴스. 네, 사실은 재정 건전성을 다 고민을 해서 그거 국가 채무를 갚기도 하고 국가 채무 비율을 또 줄이기도 하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네. 이걸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갚는다라는 거는 뭔가 끝낼 때 갚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국가가 문 닫고 없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빚을 내는 게 오히려 이득일 때 빚을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네, 사실은 선순환. 가져오는 그래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다 빚을 갚는다 이러지 않고 빚을 녹인다. 녹인다. 예, 그 경제 사이즈를 크게 해서 빚의 부담을 줄이는 거. 오. 그럼 국민들의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거든요. 그 안에 녹아들게. 그렇죠. 네. 네. 대통령 그 회의에서도 수석 회의에서도 네. 가장 말이 많은 분 탑 2가 두 분이라는 진짜? 제가 이제 비공개 정보를 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인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제가 네. 우리 대통령 전공이 사실은 행정이잖아요. 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네. 법, 행정 전공인데 경제가 정말 부전공을 뺨치는 전공이세요. 경제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경제 인사이트가 아주 경제 강하시고요. 정책에 대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질문하시고 네. 네. 관심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네. 이제 피터 하윗 교수님이라고 제 대학 그 지도 대학원 때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신데 네. 알아요? 명민주 씨? 네. 피터? 노벨상 작년에 받으신 거 그 말씀하시죠. 노벨 경제학상을 우와. 받으셨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대통령님하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저 면담 끝나고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이 참 퍼스너블하고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끌리고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식견이 높으시냐. 이렇게, 놀랬대요, 그분도? 굉장히 인상 깊게 그래요? 예, 어떤 것 때문에 놀라셨을까? 굉장히 그 경제 본질적인 측면, 우리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그 노벨상 타신 분도 맨날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거를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니까 네. 굉장히 너무 이제 놀라신 거죠. 그 교수님이 그 노벨상 받으신 게 그 창조적 파괴? 요 아이디어잖아요. 예. 대통령의 철학이랑 요게 좀 맞물려서 말이 통하는 게 있습니까? 아주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막 지대 추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남들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지향하고 싫어. 지향하고 새로운 어떤 도전자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기업들이 커가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장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그 창조적 파괴 그 성장 이론하고 같은 것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기존의 기업들도 보통 그렇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기득권이 되면 혁신을 하다가 혁신을 안 하고 맞아.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정치권에 로비하고 뭐 그다음에 진입상벽 쌓아서 뭐 후발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네.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우와. 우리는 대기업들이 야 여기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혁신을 하고 세계 시장을 이렇게 장악을 해라. 대통령의 그 시선이 따뜻한 곳에 사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맞아. 시선이 굉장히 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림 사업도 그렇고 그냥 드림 사업은 뭐예요? 그냥 드림 사업은 진짜 그야말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을 보면 장발장 같은 사람이 뭐 먹고 정말 이제 배가 고파서 훔친 거잖아. 훔치는 네. 지경에 이른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정도로 어려운 분들은 가서 그냥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전국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돈 낼 필요도 없고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다만 자기가 그만큼 어려운 그 처지에 있는 거를 이제 사회 공동체에게 호소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최소한의 먹지 못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맞습니다. 주시는구나. 그런데 대통령님이
많은 시선이 가 있어요. 이 정책을 이제 구성하게 된 계기는 사실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여서 계란 한 판 훔치는 대신에 한 끼 때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물 제공을 하면 이런 사회적 낭비도 줄이고 또 불필요하게 누군가 처벌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그냥 드림 센터가 있으니까 주변에 이런 시설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쪽방촌 가셨는데 네. 거기 사시는 분들께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대통령님이 여기 오시냐, 네, 네. 내가 할 일이 이런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 시선이 약자 그리고 애민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진짜 느껴집니다. 예, 대통령님 참 대단하신 게 네. 그 약자를 그 돕는 그런 것도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시지만 행정적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아. 굉장히 치밀하게 그냥 드림 센터도 네. 아무나 쉽게 막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막 방치하기보다는 네. 꼭 필요한 분들이 와서 가져가면서 뭐 또 필요하면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세팅,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예,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디테일을 챙기는 거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밑에 분이 일하시 너무 힘들 것 힘들지. 같아요.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 이거 저 털어놓으세요. 악용할 네.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라. 대비하세요. 네. 낭비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콩 5알을 모아서 밥을 짓는다는 심정으로 흩어져 있는 돈들을 다 세지 않도록 이 해라. 워딩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정확합니다. 콩 5알을 모아서 밥을 지어야 돼. 콩 5알이라도 그래서 우와. 저희는 항상 콩을 줍고 있습니다. 아, 이 네. 5알로 밥을 지어야 네, 하니까. 우리 모든 공무원들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예산철이 꼭 다가오거든요. 네. 예산철인데 일단 기존에 있는 콩들을 빨리 다 줍고 나서 새롭게 뭔가를 사업을 편성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철두철미하시고요. 네. 우리가 지금 석유 최고 가격제하고 그 다음에 석유를 구하러 막 댕겼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또 강훈식 비서실장 원유 전략 대사님. 네. 원유 대사 원유 대사님. 원유 대사. 원유 대사. 원유 대사 네, 또 댕기고 사실 UAE 저도 따라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같이 그 협상할 때 같이 이제 했었는데 네. 그때 막 미사일 날라오는 그런 맞아요. 와중에 네. 가서 이제 석유를 구해온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어떤 공공 비축을 하나도 소진 안 하고 지금 우와.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예. 그대로 있습니다. 와. 예. 그러면 이제 주식과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녹화 기준으로 9천, 코스피 9천이 넘었어요. 네. 급등하는 이 주가 지수를 보면서 대통령께서는 사실 내가 코스피 보면서 자화자찬한 적이 있냐, 난 사실 좀 걱정도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 조심하는지 압니까?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내가 몇천 포인트 됐다고 막 자랑했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릅니다. 문제예요. 걱정이에요. 실제로 옆에서 보셨을 때 대통령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와. 분들은 이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못 버시고. 전 파란불이거든요, 아직. 예, 수석님. 네. 예. 여러분, 제 마음 다시 아시죠? 하세요. 예. 그래서 넥타이도 파란색. 아, 파란색. 경제방송에서 요거 매면 혼납니다. 파란색 보이면 혼나요. 국민들의 자산 양극화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이 과실을 다 같이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아. 이제 그런 만들어 주세요. 예, 진짜. 대통령님 좀 덤덤해 하세요. 네, 그래서 그 5천 원 넘어갈 때도 그랬고 6천, 7천, 8천, 9천 갈 때 정말로 진짜 덤덤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할 일이 더 많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들뜨거나 축복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저 같으면은
공약은 5천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켰잖아. 그래서 나는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 공약을 안 지켰다고 5천에 해야지 왜 만까지가 아니야 9천까지 한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오히려 하는데 네. 뭔가 대통령께서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게 그렇죠. 네. 그냥 하실 말씀이 아니라 뭔가 다 준비하고 계신가 봐. 아, 이분들이랑 네.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티타임 하시면서 차도 못 드시고. 티는 그냥 옆에 놔두고. 와, 대단합니다. 자, 부동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숨을 쉬시네. 이제 시작이거든요, 수석이. 네.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서 사실 저도 질문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대통령님은 워낙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 안정화.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의 흐름을 부동산으로부터 생산적인 곳으로 이렇게 바꾸자. 네.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버는 것이 네. 여러 가지 생산적 활동을 해서 버는 것보다 더 좋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부동산 투기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라. 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그걸 드리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뭐 정책이 나오면 보유세 인상 같은 거? 예, 그때 아니 뭐 꼭 세금이나 공급이나 뭐 여러 아니, 가지 뭐 방법이 하여튼 있겠죠. 그- 네. 이게 부동산에 투기를 했더니 수익률이 별로네. 이게 그렇게 좋은 투자가 아니네. 이렇게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나라는 진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집 하나 예, 강남에 사면 예. 진짜 사실은 다른 부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으로. 이제 올해 이제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사실은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네. 부동산이 아니라 그렇게 옮아가는 첫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없을 저희가 거고. 당연히 그거는 이제 네. 그렇게 예민한 방향을 부분을 잡고 잘 있고요. 아시네요.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세나 월세 때문에 또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도 네.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고 네.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무엇보다도 강하시다. 그럼요. 부동산에 예. 대한 의지가 강하시죠? 예, 예. 네. 또 대통령님 집 하신 거 아시죠? 그 집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없어가지고 못 샀잖아요. 진짜 내가 돈만 있었어도 내가 샀습니다. 가보로. 딴 데 사, 딴 데. 예, 알겠습니다. 네. 끝내기 전에 네. 그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 조금 질문을 드려 볼게요. 결국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다가오는 AI 시대에서 네. 우리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AI라는 거를 우리가 뭐 챗GPT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러니까 뭐 용접을 한다든지 뭐 기계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AI랑 결합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조업과 AI를 결합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이 제조업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 AI를 이 제조업하고 접목을 시키면 전 세계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목을 시키면 거기서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많습니다. 네네. 전 세계에서 사실 다들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4년 안에 되겠습니까? 4년으로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일을 아, 근데 4년 동안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불과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1년 전과 1년 반 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많이 다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한 또- 사람이 중요하고요. 네. 한 사람이 리더십이 4년을 중요해요. 8년처럼 쓰자. 지금 우리 2년치 지금 2년째 일을 하고 있는 셈인데 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통해서는 좀 올해와는 다르게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네. 정부 정책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엄마로서는 진짜 이 부동산 문제랑 교육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기 많이 낳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교육이라든지 지금 국영수 열심히 해서 되겠습니까? 미래 세대는 저는 아니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나라에서 조금 더 네.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책사 두 분과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셋째를 낳아야 되나? 셋째를 낳아야 되나? 이런 저는 나왔습니다. 갑자기 말리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서 국민들이 정말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또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셔도 됩니다. 국가 경제라는 거는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국민, 기업, 정부 이 세 주체가 좀 합심을 해서 협력을 해서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요. 네. 좀 다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정말 교수님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너무 유익하고 공자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는 네, 유익했습니다. 우리 보좌관님, 네, 기대합니다. 예, 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뭐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나오면서 항상 이제 마음이 좀 저는 흥분돼서 옵니다. 오늘 또 어떤 티타임이 있을까? 즐거운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나오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정책을 위해서 네. 정말 이렇게 정말 즐겁습니다. 즐겁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흘린 이 노력이 정말 우리 국민 경제와 나라 경제가 잘 되도록 하는데 정말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렇게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네. 막 고심했던 거에 정책으로 펴졌는데 나라가 조금씩 바뀌고 좋아지면 진짜 막 네. 정말 기쁘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청와대란? 나와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도화지다. 이렇게. 도와주다. 이거 준비된 멘트인데? 나 준비를 못했는데. 와, 나와 정책 도화지다. 그 앞이 중요해요. 나와 아이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도화지다. 네. 우리 수석님께서는 나에게 청와대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방금 만들어내신 거죠. 오늘 정말 두 분의 뜻깊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아시겠죠? 이 뒤에서 숨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을 2년처럼 맞습니다. 4년을 8년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오늘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오늘 확실히 민주시의 역할이 빛났어요. 그렇습니까? 역시 3% 진행자답게 고맙습니다. 질문이 좋았네요. 특히 파란 넥타이. 예.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 씨 휴가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네, 휴가 계속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